당사자의 의사가 뭐냐라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가 정확히 뭐였냐. 그래서 그런 걸 분쟁을 예방을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메시지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것만 포기하는 거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을 대신하는 거다. 결국에는 이 가계약이라는 거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천변TV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어걱거리며 올라있는 가격에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여러 분쟁 중에서도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는 이른바 가계약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사람마다 다를 정도로 현재 혼란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상 가계약금이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우리 법률에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가자가 붙으면 보통은 임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이란 것도 그 의미를 유추하자면 정식 계약에 선행하는 임시계약 정도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이 내놓은 물건에 대해서 만나서 정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는데 이를 통상 가계약이라고 하고 이때 보낸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즉 매수인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여러 집을 브리핑 받은 후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얘기를 하면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도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때 매도 금액과 잔금 일자 등에서 대략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날 바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면 정식 계약을 하면 되는데 매도인이 원거리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통상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은 몇 동 몇 호이고 매매 대금은 얼마이고 가계약금으로 얼마를 입금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정식 계약금의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주거나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가계약금에도 그런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보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 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었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약정된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상환하여야만 한다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은 실무상 주고받은 가계약금이란 것은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이는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가계약금만 갖고는 안 되고 전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달리 최근의 하급심에서는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판결에서는 가계약의 개념을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면서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면 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 하급심 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민사법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중요 내용, 즉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등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가계약금을 일종의 해약금으로 삼아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약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할 때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입니다. 통상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문자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 매매 계약을 위한 가계약입니다. 총 매매 대금은 얼마이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우선 가계약금으로 얼마를 매도인 홍길동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은 몇 월 며칠 땡땡 부동산에서 작성합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매도인으로부터 동의합니다 라는 문자를 회신받는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돌려받을 수 있어야죠. 소송할 수밖에 없지, 안 돌려주면. 그거는 사실은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부동산 업자한테 돈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이랑 계약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랑 계약을 해야 되니까 임대인 계좌로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위임장이라도 내놓던가. 아니면 통화를 하거나 임대인이랑 그 자리에서 문자를 주고받거나 임대인이랑 어쨌든 의사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계약은 안 쓰잖아요. 그냥 문자만 보내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뭐 다음에 언제 시간 될 때 나오셔가지고 쓰자 이렇게 하니까 그 문자 보낼 때 그 얘기를 확실히 써주는 게 좋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누구 때문에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지를 따져봐야겠죠. 부동산이 잘못 중개를 했으면 부동산이 책임을 져야죠. 물건을 잘못 소개했다거나 가격이 틀렸다거나 면적이 틀렸다거나 뭐 용도가 틀렸다거나 이러면 부동산이 책임져야죠. 해야죠. 돈 받으려면. 보통 임의로 이제 돈을 주지 않으면은 방법은 재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 가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고 판결문을 받아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때는 결국에는 강제 집행 신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 오늘은 가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이나 천변TV 카페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